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당신은 지금 행복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현재 불행하다면 당신은 도대체 왜 불행한 걸까요?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분들은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해 자신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취업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취준생인 당신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바탕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행복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행복은 기대가 충족된 상태다. 이와 같은 행복에 대한 정의를 잘 들여다보면 취준생인 당신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취준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취업이지만 취업에 성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당신은 취업이라는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대가 충족된 상태의 정반대 상황인 불합격이라는 암담한 상황을 수도 없이 마주해야 합니다. 합격을 기대했던 당신이 불합격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당신의 기대는 충족되기는커녕 저 깊은 마리아나 해구의 밑바닥까지 가라앉게 됩니다. 만약 완전한 불합격이 아닌 반만 불합격을 할 수 있는 상황, 다시 말해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기까지 노력했던 과정들을 인정해줄 수 있는 사회였다면 당신의 기대는 밑바닥까지 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취업시장은 그리 너그럽지 않습니다. 이렇듯 취업시장은 합격한 자와 불합격한 자로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all or nothing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준생인 당신은 이 취업시장에서 절대로 중간의 성공이나 중간의 실패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불합격이라는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를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유지하게 됨에 따라 불행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취업에 성공하여 기대를 충족한 상태가 된다면 당신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당신이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 동안 기대가 충족된 행복한 상태를 오로지 취업에 성공한 상황으로만 정의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사를 한 뒤 취업 준비를 할 때에는 몰랐거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업무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당신은 불행함을 느끼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인 행정 업무 그리고 강도 높은 민원 업무 등은 당신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취업 준비 기간을 슬기롭게 넘겨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 역시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언급한 행복의 정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은 기대가 충족된 상태다. 즉 취업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당신이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 상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행복하기 위한 길입니다. 예를 들어 기대가 충족된 상태를 취업 성공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NCS 봉투 모의고사 1회를 풀고 난 후의 상태 등과 같이 단기간에 결과를 볼 수 있는 상태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었는지 혹은 몇 문제를 틀렸는지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하나를 푸는데 2시간이 걸렸든 60문항 중에 20문제를 맞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모의고사를 다 풀고 난 후의 상태, 즉 기대가 충족된 상태를 만끽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실력이 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함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취업 성공을 쫓다가 문제를 하나도 풀지 못하게 되는 상황보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문제를 많이 틀린다고 해도 어쨌든 문제를 풀게 되는 상황이 취업 성공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하루에 NCS 모의고사 1회씩만 풀기와 같은 작은 기대를 충족시키는 행위를 지속한 결과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공기관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기관이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나도 공부를 하면 합격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작은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는 연습을 천천히 해나가다 보면 취업 성공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는 연습, 즉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습은 비단 취업 준비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할 때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정도는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7만 년 전에 사피엔스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정도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현대인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정도는 비슷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7만 년 전의 사피엔스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보다 더 큰 행복을 느끼며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기대를 충족시키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상황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서 그 상황에 대해 행복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는 것과 같은 상황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물을 마시거나 밥을 먹을 때 큰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7만 년 전의 사피엔스들은 기본적인 욕구, 즉 기본적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매일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거나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는 행위가 그들에게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분명 7만 년 전의 사피엔스들보다 21세기의 현대인들이 훨씬 더 많이 진보된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현대인들이 7만 년 전의 사피엔스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미루어 봤을 때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당신이 모두가 인정하는 대기업, 공기업에 입사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은 영원할 수 없으며 취업은 절대로 행복의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큰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불행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그 큰 기대를 충족시키고 난 후에 몰려오는 공허함으로부터 불행을 느끼지 않으려면 당신은 작은 기대를 충족시키는 연습부터 천천히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작은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큰 기대 역시 충족시키게 될 것이며, 오로지 큰 기대만을 충족시키려 인생을 살아갔을 때보다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총량은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행복의 정의는 기대가 충족된 상태입니다. 당신은 기대가 충족될 때까지 불행할 것이며, 기대가 충족된 이후에는 또 다른 기대를 충족시킬 때까지 불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행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짧은 주기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피엔스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입니다.